추세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46번째로 노동력 감소로 인한 나라의 불씨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산력이 감소되고 국가 경제가 위협이 된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력이나 이민을 받아야 되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독일처럼 일어나는 거죠. 병력 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성도 군인에 가야 되는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니까 방치된 노인 빈곤과 자살은 더 많아질 것이고, 지금도 세계에서 월등하게 많은데 자살률이 세계 28.7인데 50 평균은 얼마예요? 일본도 얼마인데 굉장히 월등하게 많은데 갈수록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각종 사회 변화 문제가 심하다 이겁니다. 대학이 없어지고 고등학교도 줄어들고 한 반에 6명씩 데리고 수업을 해야 되고 비용 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이겁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이런 문제들도 다 이런 불씨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0.66% 침투해서 숫자가 25만 명밖에 안 난다 이겁니다. 2072년에 16만 명밖에 안 난다 이겁니다. 그럼 50만 명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불가능하다. 여성이 들어가도 이거 못해. 이 50만 명 안 된다 이겁니다. 이만큼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급강하고 문제가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출산 감소로 군인도 부족하고 국방도 위태로워지고 출생아가 성장하여서 생산 연령이 되면 그때가 숫자 부족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노인이 증가하면서 빈곤 사회가 된다. 여기 보면은 이 표가 그렇거든요. 여기는 24세 미만, 이거는 25세, 49세, 이거는 노인층이에요. 근데 지금 생산력 면에서 지금은 좋은데 갈수록 2022년도에 젊어지고 2072년도에는 아주 적은 인구 규모도 적고 그 다음에 노인이 많고 생산자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 면에서는 2000년대에는 어린이들이 많고 노인이 적었는데 22년 현대에는 그래도 어린이가 좀 많이 있는데 노인이 적어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65세 이상이 지금 많고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65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해요. 절반. 그 다음에 2040년도는 노인이 많고 출생하는 거의 없고 이러면서 노인이 많아져가는 사회, 고령 인구로 인하여 여기는 생산력 인구가 점점 떨어지는 입장, 이것이 곧 출생아 감소로 인한 문제인데 방치된 노인 빈곤과 자살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거는 아주 부끄러운 얘기고 이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이 40%다. 그러니까 노인 방치, 여기 OECD 평균보다도 2.8배나 높다. 이거 높은 거고. 그 다음에 OECD 자살률도 20.8%로 한국이 어느 나라에보다 못지않게 아이를 적게 낳으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향후 한국 인구 구조를 분석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부양 인구가 3배로 증가하다. 부양 인구가. 그리고 외국인 노동력이 3배로 증가한다. 외국인이 와서 3배 일하면 임금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력이 감소되고 노인 빈곤으로부터 노인 자살까지 여러 가지 최악의 문제가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어렸을 때는 2040년에 8%, 2010년에 75%지만 노인 인구는 더 많아져 간다. 16%, 여기는 10% 줄어들고 어린이는 줄어들고 여기는 노인은 많아져 가고 그러므로 이 사회가 노인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 지금도 아주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러면서 한국의 근본 인력과 외국인 인력을 끌어들일 한국의 회사 등의 영역이 사라진다. 외국인 생산 노동이 아닌 한국인 노동력 부족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산바이어는 342만 명인데 2017년에는 73만 명으로 78%나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산만 그런 게 아니죠. 도시들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인구만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생산력과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걱정하는 대한민국. 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왜 걱정해요? 대한민국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서 2023년까지는 GDP로 보면 13%를 넘겼지만 이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2.6%, 1.4%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뭐냐, 인구 절벽 때문에 노동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인구 절벽에 의해서 인구가 없으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은 비극에 가고 있다 하는 것을 YTN에서 보고했는데요. 그래서 2023년 일본 경기를 중심으로 볼 때 한국 경제 성장이 사실상 끝났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외부적으로 아니면 전문적으로 시각을 볼 때는 그래서 2050년대는 15위로 밀려날 것이다. 자, 그 뒤로부터는 더 심각하게 나갔죠. 그래서 대학이 2000년 이후로 폐교된 것이 19곳이고 뭐 2040년대도 뭐 총장이 수백억을 횡령을 하고 뭐 건물 없애자는 얘기죠. 학생들이 사라졌습니다. 가령 카지노학과와 실용음악과 이젠 입학 정원 2020년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한 상황. 대학은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전락했습니다. 대부임금이 300억 원이 넘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문 닫은 한중대학교. 대학을 기반으로 새 대학은 19곳 모두. 자, 이런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문제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지금 효과가 없고, 그러면서 16년간 정책을 해도 더 빠르게 출생아 감소하고 있는 시체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뭐 이혼이라든지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애만 적게 난다, 돈을 좀 더 주자 하면서 뭐 5%나 1% 주고 있는 건데 이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정책만 바뀌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한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했다 이거지. 다른 문제로 지금 감옥 간 사람도 많은데 이 인구 문제 갖고는 감옥 간 사람 없어요. 하여튼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국회의원은 누구도 이런 일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보좌관에 하면 3,000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들의 관심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망국이다. 끝났다. 전문가가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과연 이 나라가 멸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의 문자도 보내고 무슨 대책을 세워나가자 하는 것이 제 주론이고요. 이런 국민의 불씨를 교육비 문제도 감사원과 검찰, 법원들이 이거 고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국회나 정부가 이런 교육비 문제나 이런 재반 문제들을 스스로 나가서 해결해 나가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문가적 해결 기관이 이 사람들이다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40년부터 70년간 출생아가 없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인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곤이 심각해질 것이다. 2017년대 가면 65세 이상이 50% 이상으로 점점 많아져 가는 거죠. 점점 많아져 가고, 그러니까 점점 높아져가지고 오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러다가 또다시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야 될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서 유사한 비극이 한국 땅에 또 있을 것인가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모종노래를 통해 들어보면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해외로 도망가고 그럴 때 그 부모들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뭐 그러한 비극이 우리나라에도 또. 자, 그래서 외국인의 생산력 인구가 2024년에는 156만 명이었는데 72년에는 600만 명이 돼야 됩니다. 출산 기대 관련해서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이대로 현실화되면 어쩔 것이냐 이것이죠. 2070년에는 연령이 1667만 명까지인데 외국인 비중이 36%다. 3분의 1의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제가 1994년부터 10년간 서울에서 외국인 선교 목표를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10 내지 15년간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비행값도 비싸지만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곳저곳 옮겨 다니니까요. 어디 편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내기는 하지만. 그때는 전화도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비자와 매년 휴가를 갑니다. 지금 외국인들 틀려요. 왜냐라고? 그게 메신저로 무슨 통화를 해도 다 문자로 통화할 수 있어요. 메신저로 하니까. 그때는 가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 연락처가 없어서 편지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보내주죠. 여기서 그 나라 수다로. 그런 애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전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전화기로 써가지고 전화 그때 요금이 그때 200만 원인가 나와버렸어요. 전화가 비싸니까. 낯선 타고 바다 건너 13살 어린 내가 오직 한 번 꿈에 문득 다녀간 이날까지 기다리던 20해 무진 목숨 세계가 연속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힘이 많아요. 세계가 나와. 하늘 그저 멀리에 소리쳐 흘러가도 그 슬픈 내 아이의 들리는 철새도 봄이면 돌아오는데 떠나버린 내 아들은 소식도 없네. 저는 너를 이국 땅 낯선 곳에 피눈물로 보내놓고 마음고생 다시키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어머니가 뼈아프게 번던 푼푼이 모아 이 어미 쓰라고 보내주셨어. 눈물에 얼친 편지에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고 기도이르더니 하늘 같은 세월은 흘러만 가는데 보고 싶은 내 자식은 어디 되어 오지를 않나. 어제 오늘도 너 기다리다 병든 몸 지팡이에 온 힘을 다해 언덕 위에 올라가 아랫마을 정거장에 내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섰는데 너는 돌아오지 않느냐. 강이야, 강이야. 우리 자식 기다리다 늙으신 어머니요 오늘 쌓인 뜻을 이제 못해오는데 자식 걱정한 평생 그리움 안고 놀라러 가신대. 제 많은 뉘우침을 천만 번 그고서서 무정한 긴 세월 가슴이 밉니다. 생전에 못다한 자식이 둘이 어머님 영전에서
외국인 목회하면서 제가 이런 사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많이 보면서 동감이 가요. 지금도 이와 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노래처럼 철없는 너를 낯선 타고 바다 건너 13살 어린 너를 기다리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이민아가 이 13살짜리를 보내놓고 20년간 기다리면서 돈 벌어 엄마에 보냈고 병든 엄마는 돌아가신 뒤에 왔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1977년도에 시작한 35년 전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나 독일에 가서 그렇게 돈을 벌어왔던 그 시대상을 노래한 것입니다. 독일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하고 그렇게 많이 있었죠. 그때 물론 한국 전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전과 같은 사연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또 한편 외국에 가서 번 돈을 버리면 모두 다 써버리거나 부부가 2년 후에 5년 후에 살다 보니까 이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비극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2024년인데 한국은 지금 좋은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너무 많이 내버립니다. 그리고 가지도구도 새 것을 사서 3년 5년 쓰고 버려요. 해외여행도 참으로 많이 갑니다. 미국도 많이 가고 많이 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040년도에서 70년도까지 출생가 없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고 노인이 많아서 빈곤해지면 그때는 또 그때처럼 1970년대처럼 나가야 됩니다. 해외를 나가요. 지금부터 차차 많아져서 2070년도에는 65세상이 50% 되는데 이 가난해지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사한 비극이 한국 땅에 다시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그런 비극이 오기 전에 제3세 외국에 가서 10년 살아보니까 참 애환이 많아요. 희부진국은 지금 외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사실 나라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반대로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오게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비극으로 가지 말고 비극으로 후손을 맡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인구대책을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지금 놔두고 이렇게 있다가 방치하고 있다가 나라가 망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출산율 문제 원인과 문제점, 경고, 전문가들의 분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부 흉년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이런 국민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좀 짚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 원인이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 60% 들어가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여자들은 65%고 결혼할 의향도 없다가 절반이고 출산할 의향도 없다가 56%니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7,170명을 조사했는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6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사회의 입장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쩐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가 25, 49세까지 남성 절반이 미혼이다. 그리고 인구도 뭐 많이 낮았다 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저출산에 대한 이름만 붙여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돈을 더 쓴다고 하지만 출산할 수는 적어진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골든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한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출산의 공통적 원인이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040년대는 지방대가 60% 표현된다든지 또 출산율이 200명 남녀가 한 세대 반 후에 12명이 된다든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단순한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0.59명인데 전국은 0.78명. 서울은 더 아예 못난 거죠. 서울이 월급은 많지만 생활비가 많이 들고 집값도 비싸고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월급 많다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서울로 모여드는 문제도 정책적으로 국민운동으로 이거 벌려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인구 감소되고 저성장, 빈곤, 고령화 이런 문제가 겹쳐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생은 괜찮다. 다 틀린 출산율 전망이라 이겁니다. 출산 전망이라는 것이 틀리게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잘못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출산율이 지금 국가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2000년 이후 대학이 19곳이 폐쇄됐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2040년대 가면 60% 지방대학이 나가니까, 지방대학이 폐쇄됐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역시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25 대한민국이 끝나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양대 교수인데, 한양대 이미 시작된 종말, 대한민국 살인자에서 이분이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점점 노인이 많아져서 2070년도에는 50%가 되니까 50%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렵겠는가. 그런데다가 이제 없으면 이제 이민이 들어올 텐데, 이민이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30만 명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위험하니까 참혹한 한국 상황을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동네 앞에 찍은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다 혼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몸도 약하지. 그래서 저는 25차에서 저출산 분석을 내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노력도 안 하고 있고, 교육비에 대한 원성도 많고, 전문적 대안이 없고, 인구는 돈은 많이 쓰고 인구는 적어지고, 이런 효과성 면에서 저출산 실적을 따져보니까 너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류 제약을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하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샘 리처드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을 가져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동체 중심으로 사회로 한국은 가능성이 있다. 효율적 교육 시스템이 있다. 공익을 위해서 규칙 준수를 잘한다.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지금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번에 와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국민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1순위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만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이런 인식이 6.25 전쟁 이후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 기성세대들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Grandparents have really pushed us a great deal because of what they experience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for them, and what they've seen is possible. And so I think the pursuit of material well-being is really the pursuit of a good life.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 기성세대들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Korean parents and grandparents have really pushed us a great deal because of what they experience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for them, and what they've seen is possible. And so I think the pursuit of material well-being is really the pursuit of a good life. 이 샘 교수는 한국의 부를 경험한 부모들이 밀어붙여서 그들의 삶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그것이 물질의 풍요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에다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 교수는 6.25 전쟁 후에 한국의 부모와 조부모들은 물질의 풍요를 경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인생을 만드는 좋은 것이고, 그들 삶에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살아라. 이런 스타일인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은 계속 경제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2003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고, 2007년에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에 취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나라 가보면요 비슷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한 거고요. 제가 가정과 풍요라는 거, 이거는 가정적이다.
여기는 풍요만 추구한다 하는 면에서 제가 가정과 풍요 시대의 차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이전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닭감방에서라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 이후에는 더 좋은 직장만 고르다 보니까 집도 지금 아파트가 없으면 집이 없는 걸로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 닭감방에서 살면서 시작했던 것 비교하면 엄청나게 생각의 차이가 많다거든요. 이게 어려움을 그때 극복해 나갔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 한 50대, 60대 사람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해결됐다고 여러 가지 한탄하고 있어요. 그때는 18세, 30대가 다 결혼이 다 했습니다. 결혼 안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25, 49세가 절반이 미혼이다 이겁니다. 결혼 안 하려고 할 수 없는 환경이 나고 핑계만 대고 있고 말만 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출산도 안 하려고 그래서 여기 7%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가정과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3대 8명 낳고 그랬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런 아까 교수가 말한 그런 것에 의한 그 결과다 하는 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번에 3월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 내가 뭐 우리나라의 그 좋대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학벌 좋다고 내 자식 뭐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이 내 딸 결혼시키는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회가 이와 같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족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물질의 풍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과 교육비 60% 들고 사학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분석을 해본 결과 최소한 4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육비 부담이 많다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4,500만 원을 일생에 주고 있습니다. 모두 합쳐보면 그 정도 주는데 이거 갖고는 지원을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한다고 출산을 안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싼 교육비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고 출산 못하는 경향으로 부도되게 되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함부로 이런 말을 못 하죠. 어제 내가 결혼 안 한다는 말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죠. 은근히 하고 싶었죠. 지금도 하고 싶겠지 물론 마음은.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다문화는 많이 낳는다. 아니요, 다문화도 한두 개밖에 못 나요. 돈이 많이 있는데 그 외로 저출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의 출생아에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 프랑스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9배가 더 많이 든다는데 프랑스보다 9배 줘야죠. 이스라엘과 같은 금액이 아니라 한국은 매우 비싼 교육비와 질 낮은 교육비 방향으로 세계적으로 비싼 사교육비 팀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의탁하는 공교육을 해결할 비용과 방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아만 적다. 출생하는 사람 많이 난다. 청년들에게만 말한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매년 출산수를 이렇게 2% 3% 해서 43만 명으로 연평이 하고 돈도 129조를 들어서 이 국가가 이 문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자녀수를 한국인 다문화 국제결혼 입양을 해외에서 받아가지고 이 인구를 채워 나가야지. 이건 안 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다른 이민이나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지금 유럽에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와 다른 국민의 원망을 해결해야 됩니다. 교육 비싸서 자녀 못 낳겠다 하는 것은 옛날부터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나 국민 국가가 법원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못 된다 하는 것만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대안은 없다. 아닙니다.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써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제화를 희망하는 출생아 대책은 한 출생아 대책을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철저하게 이와 같이 대책을 해서 벌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작성해서 방송도 그렇게 해 나갈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고 해야지 이 국민이 해야 될 일이고 나라나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 방향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외에도 조정해서 만들어야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이 교육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하나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에서 국민 앞에 그 결과를 교육비가 어떻게 됐는가 그다음에 자녀 출산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대책이 그들이 좀 전문가고 권력가니까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 이걸 해결을 안 하면은 나중에 한 5년이나 10년 뒤에 그 사람 또 감옥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했다고 검찰에 이 사람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나 국회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인데, 저는 이 일이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다. 그러므로 국회와 정부나 교육계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고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가 빨리 교육계를 조정해서 교육비 때문에 돈 아예 못 낳는다.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죠. 그런 말 나오면 뭐 교육계나 정부나 국회들은 대안을 세워 노력해야 되죠. 안 듣는 거는 우리 다 알죠. 뭐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4년간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수임받았지만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9명 있고 그러지만 조사 연구를 해야 될 것인데 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못 만났어. 못 봤으니까 자료에서. 그래서 이 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감소율이라는 나라의 불씨들이 이와 같이 많은데 이런 많은 불씨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찾아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 심각하게 죽어가지고 막 사회가 막 폭동돼야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뭐 나라가 국방 침범이 들어가지고 무기가 좋아도 베트남이 무기는 뭐 원래보다도 뭐 40배 많았다 하더라고요. 40배가 무기가 미국이 얼마나 많이 지원했으니까. 그런데 정신력이 나빠가지고 베트남에 베트공한 접은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국방이 많다 그래서 안심하지는 않는다. 안심해서는 아니다. 숫자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숫자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노동력 감소라는 나라의 불씨를 빨리빨리 해소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